SSPP. 구조와 시스템 프로세스 사람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인사론 조직론의 구조는 이미 설명 다 했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은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 스키마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사론과 조직론의 핵심은 결국은 역량 진단과 직무 분석이다. 그 직무에 어떤 어카운터빌리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단장의 어카운터빌리티와 대대장의 어카운터빌리티가 다르다는 것을 군대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장이 직접 지휘하는 거야. 대대장이 나가 있는데도. 이런 미친 사단장이 있는 거야. 왜 그랬는지는 뒤에서 김종대 의원이 설명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구조를 독일 군대는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성과 책임이 결여되어 있고 충성심 경쟁하고 무임승차하고 승진할수록 무능해지고 부정부패의 사슬이 있고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지배와 통제하고 지시와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조직이 독일 군대는 이렇게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명령하고 통제하는 조직일까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독일 군대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19세기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이 끄트머리쯤에 347쪽에 이렇게 썼습니다. 명령과 복종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가야 된다. 어디도? 군대도. 아시겠죠? 명령 복종 체제는 이미 20세기로 2차 세계 대전으로 끝났어요. 독일 군대도 대화 토론. 제2차 세계 대전 후 새로 건국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독일 연방공화국은 국방군이라 하면 바이마르 시대, 나치 시대까지 있었던 이 제국군이 아니라 제국군은 라이스웨어라고 그러는데 국방군은 라이스웨어 그러니까 제국군에서 공화국이 됐기 때문에 국방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방군이 나치 정부에 충성하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른 죄과를 반성하면서 1955년 새롭게 독일 연방군을 창설했어요. 그때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제복 입은 시민이었어요. 군인은 뭐냐 그러면 시민이라는 거야.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거야. 이를 위해 장병들은 정치 교육과 역사 교육을 통해 양심에 따른 윤리적 행동을 학습하도록 했어요. 전투에 배치됐을 때뿐만 아니라 시민적 삶을 위한 세계관을 익히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제1조 기본법이죠. 기본법 제1조 1항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했는데 장병들이 터득해야 하는 것은 정의와 자유였다. 상관의 지시나 양심에 거스리는 일은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보장됐어요. 군인들에게. 군인도 제복을 입었을 뿐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동일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를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텐데요. 우선 김종대 의원이 매부쇼에 나와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우프트락스탁틱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아우프트락스탁틱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김종대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고 5분 45초 이게 긴데 5분 45초로 제가 잘라서 편집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김종대 의원도 이 인사조직론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감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회 때 대통령이 집에 갇혔어요. 거기 아크로비스타 앞에 물바다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스타일을 되게 구겼어. 예, 비판 많이 받았죠. 신림동 반지하 사고 난 대로 가. 네. 거기서 또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언론에 뒤지게 얻었어. 예, 비판 많이 받았어.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위기관리센터가 안 돌아가. 그때 제가 제일 비판했던 거예요. 저 용산으로 급조돼 가지고 이거 기능 못한다. 그랬는데 위기관리센터에 그때 무렵에 대통령이 갔는데 전광판에 뭘 보여줘.
그게 저기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네. 주관으로. 거가 국방부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그런데 해병 1사단에서 상륙 돌격 장갑차를 동원해서 그 포항 물바다 그 덴데를 이걸 다니면서 구조도 하고 정찰도 하고 그거를 그 해병대 그 장갑차를 조정하는 애가 여기에다가 헬멧 카메라를 설치해서 네. 딱 이걸 영상을 기가 막히게 찍어서 다음날 언론에 이게 보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될 비판을 해병대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줬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라는. 심지어 내가 해병대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해병대가 윤 대통령을 살렸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 그런 표현까지 나와요? 거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포항에 그 작전을 할 일사단장이 지금 일사단장이에요. 그래서 저기 윤 대통령이 포항에 직접 가. 나중에. 실제로 갑니까? 가요? 가가지고 잘했어. 칭찬합니까?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포항은 좀 넓어요. 수해 지역에 바다도 끼고 있고. 그런데 올해 또 비가 온 거야. 또. 네. 그런데 이건 강이야. 여긴 장갑차가 못 가. 그런데 최수근 상병이 그 사망한 게 7월 19일 날 실종돼서 사망한 거 아닙니까? 18일자에 그 전날 대한민국 언론에 그 상륙 돌격 장갑차가 수해 현장으로 출동하는 장면이 이번에 도배를 또 해. 그런데 가서 그 장갑차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가는 것만 그냥 뒤리 찍어. 그래가지고 막 그 저기 사단장이 현장에까지 가서 지휘하고 그러니까 이건 잘 꾸며진 한 편의 연극이었어요. 그 연극의 연출 기획이 일사단장이란 말이요. 연출 기획, 감독까지. 예. 그러다니까 지시사항이 내려가는 게 전부 뭐야? 보여줘라. 해병대 이 빨간 티로 잘 보여줘라. 냉방장치 돼 있는 그 전세버스 타지 말고 군용 트럭으로 이동해라. 왜? 그래야 군대인 줄 알고 해병대일 거 아니야. 사진을 찍었는데 작년만쯤 언론에 또 나가 이게. 딱 그래서 절정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실종 사건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 언론에서는 1차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하고 근무 인연을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근무 인연을 따져가지고 자꾸 초점을 들이대는데 사단장과 김태효 김태효 차장의 인연. 2차장을 놓친 거예요. 국방부 담당은 1차장 소관이 아니라 2차장 소관이에요. 그리고 그 임종득 2차장이 MB 때 외교안보실에 군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이었어. 훗날 대통령실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일단은 빼놓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네. 상당히 의혹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2년도 있었지만 하여튼 작년 수해 때 워낙 그 일사단장이 잘 해줘서 예. 그래서 이제 일사단장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양을 내가 디테일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 실종자 수사액이나 이 수해에 대한 복구보담은 작년의 데자뷰를 극대화하는 쪽에 홍보 방향이 다 맞춰져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갑차 가고 물속으로 장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작년 그 상황을 다시 오버랩 시켜 보니까 이게 맥이 흐르더라 이거예요. 네. 결국은 대통령 살리기였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난 거고. 일어난 거고. 어쨌든 일사단장은 저 구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증거는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또저뭐 그렇다 그러면 나 고발당하는 거 맞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보시는 거고 저는 왜 그렇게 보냐고 의심하는 거고. 왜 해병대가 다른 부대보다 약하게 하냐는 거야. 더 강하게 보여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신 생각이니까. 그런 뭐 장갑차든 아니면 이런 복장이든 이런 것도 군용 트럭이든. 예, 이게 뭔가 보여주려는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그러다가 거라고 무리가 보시는 거예요. 생겨, 그럴 무리.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과실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이번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보고서를 또 올린 거거든요. 그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 다시 하고 있죠, 다시 그거를. 하는데 네. 더 과하게 올렸어요. 아. 거기다 직권남용을 하나 더 얹어가지고 장관님 우리가 보니까 해병대 약합니다. 더 세게 쳐버려. 이렇게 조사가 버려 이제 국방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박종훈 저기- 대령이 그만큼 수사를 잘했다는 거야. 잘했다는 거지. 오히려 더 세게. 그러니까 군사경찰이 육해공군을 불문하고 지금 국방부에 전보항명을 한다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국방부의 군사경찰도 장관한테 맞습니다 이거. 항명죄 적용되겠네, 그렇지. 조만간. 그러니까 그럼 거기도 똑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재수사했는데 거기서 그대로 유지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뭐 중간 보고긴 그러면 합니다. 똑같은 걸 경북경찰청에 널렸는데 조사해봐도 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왜 회수를 했느냐가 이제는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네. 네, 우리는 김종대 의원이 말한 것보다 한 수 더 높은 차원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 해병대가
시궁창에 빠진 것을 건져낼 수 있을지, 우리 군대를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